글로벌 이슈 플러스 넘어왔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골치가 많이 아파졌죠. 뭐 관세로 인해서 쭉 빠지다가 관세 완화해줘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까지는 그냥 이해하기 쉬웠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뭐 국채가 어떻느니, 뭐 재정 적자가 얼마니, 감세가 얼마니 이런 것들 계산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겠다, 비트코인 가자라고 외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상 최고가 깨고 나서는 진짜 거침없는 상승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11만 달러를 넘었고요. 네. 12만 달러 목전에서 살짝 지금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네. 제가 앞서 진짜 다른 거 보다 보니까 골치가 아파서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아닐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그 15년 전에 네. 비트코인 하나 가격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시죠? 5월 22일이 피자데이였는데 맞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 당시에 5,000개 비트코인 5,000개 피자 한 판. 그랬어요? 15년 15년 전에 불과? 그래서 2010년이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한 프로그래머가 야 내가 비트코인 10,000개가 있는데 피자 2판 살 수 있냐 이렇게 진짜. 이제는 온라인상에 올렸는데요. 진짜 무너지네요. 눈물 나네요, 진짜로. 그 당시 한 네티즌이 네. 그럼 내가 피자 2판 보내줄게. 그래서 비트코인 10,000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먹는 거 다 사진 찍고 막 올렸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 비트코인 10,000개 받으신 분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최소한 일은 안 하고 있을걸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은 또 많은 분들이 뭐 멘붕 막 오세요. 그렇죠.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필요 없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간에 지금 11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다시 한번 불장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이유는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첫 번째로 보면 정책 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법안이 상원에서 또 통과가 됐던 부분. 그러다 보니까 또 코인도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분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정치적 요인도 두 번째로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요즘에 제가 봐도 너무 눈에 보일 정도로 펌핑을 좀 하죠. 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를 그러니까 돈 냄새를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일가 전체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암호화폐에 확실히 이제 트럼프가 드라이브 거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네요. 예, 세 번째로는 이제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지금 금리 인하 부분이 뭐 미국은 이제 동결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일단 금리 인하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코인에 또 아시잖아요. 코로나 그때 시대 때 유동성 엄청 풀리면서 코인 시장 완전 불장이었거든요. 최근에 사실 비슷해요. 뭔가 네.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예. 네 번째로는 뭐 아시겠지만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계속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는 유동성이 또 매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다섯 번째는 반복되는 패턴인데 그러니까 반감기 끝난 다음에 1년 이내에 과거에 보면은요. 반감기 끝나고 1년 이내에 불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시장의 참여자들이 야 그러면 과거와 같은 패턴이니 이번에 내가 투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많았죠. 그래서 네. 지금 다시 이제는 불장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그 유튜브 제목도 30만 달러 찍혀 있거든요. 네. 지금 11만 달러인데 단기적으로 30만 달러 전망. 이게 뭐 누구나 말할 수는 있는데 맞아요. 뭐 근거가 있겠죠.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 선물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포지션을 취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졌다라는 그래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정말로 30만 달러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세 배예요, 3배.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옵션 거래소 데리피트에서는요 6월 말 콜옵션 중에서 12만 달러와 30만 달러 사이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이거를 이제는 보도를 한 거죠 언론들이. 그래서 야 이러다가 진짜 30만 달러도 갈 수 있다라고 예.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보니까 23%나 급증을 했는데 그 이제 미결제 약정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계약이잖아요. 선물은. 그러면은 야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확실히 참여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확실히 이제는 옵션 선물 시장에서 목격이 되는 거죠. 야 진짜 30만 달러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20만 달러까지는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또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는 사람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저는 코인은 정리를 했습니다. 안 해요. 그래요? 예, 그냥 옛날부터
이 코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네. 이거는 내가 이제 투자해서 얻는 이득보다는 내가 투자해서 잃어버리는 게 더 많겠다. 왜냐하면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예 투자는 그렇잖아요. 항상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 입장에서는 코인 투자는 없다. 이 사람이 인생이 네. 또 중요한 게 많거든요. 투자 맞습니다. 외에도. 예.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오해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말고. 이해상충의 문제는 없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워낙 그 유동성이 몰리고 있어서 네. 20만 달러는 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보면은 넘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더 평론가님이 저 없어요 이러니까 괜히 더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예, 전혀 알겠습니다. 예. 그 시장 아까 그 얘기를 해주실 때 뭐 몇 가지 호재성 재료를 얘기해 주셨는데 또 요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네. 그 제도적인 어떤 규제가 계속 완화되고 있는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뭐 미국에서도 나왔고 제가 간밤에 보니까 홍콩에서도 그 얘기가 좀 맞습니다. 있었는데 요거를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마찬가지로 특정 자산에 대해서 1대1로 매칭을 시키는 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달러에 대해서 예, 일단은. 보통 이제 달러나 네. 미국 채권에 대해서 이제는 맞추게 되는데 근데 저는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시장에 안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게 여러분 지금 명동이나 남대문 한번 가보세요. 거기 와 저는 우리나라 아닌 줄 알았어요. 네. 명동 가보고. 거기 네. 가보면은요. 네.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전 그 기기도 있어요. 기기도 있어요? 네, 전 기기도 그건 못 있습니다. 봤는데. 그래서 와. 코인으로 이제는 현금화할 수 있는 기기도 있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물건 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네. 현금으로 이제 안 주시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원화 가격 어떡하냐. 그러게요. 이제는 거래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뭐 남대문에서 물건 띄어갈 때나 물건 도매상에서 띄어갈 때 현금 주고 띄어갔는데 네. 이젠 코인 거래하면은 원화 환전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원화 가격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서 안착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던 것이 미국에서 지니어스 액트라는 이제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하는 사실 법안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규제가 들어올수록 시장에서는 환호를 하죠. 왜? 그쵸. 이 시장에서 이제 안착이 되는구나. 받아들이는구나. 예, 제도화되는구나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환호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나오고 있죠. 1대1로 무조건 준비금을 보유해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는 핵심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발행 자격의 등록 조건이 이제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은행, 신용조합 또는 등록된 비은행 기관만 발행이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소비자의 그 자금 세탁 방지 이런 부분도 지금 규제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파산하게 된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보유자가 그 채권, 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우선권이 부어집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것 같아요. 회사가 파산하면은 그나마 남아 있는 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요. 예. 네 번째로는 외국 발행제에 대한 규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외국 발행제가 미국 안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그러면 뭐 회사를 만든다 그러면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한 저는 한번 진일보된 법안이다라고 보고요. 예. 마지막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한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봤을 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금융업이 본업이 아닌 기술 기업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발행을 금지한다. 그러면 테더가요 이거 영향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상 이제 테더에 대해서 이제는 불확실성이 더 커. 아시겠지만 테더는 미국 규제에서 좀 벗어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거기서 회사가 본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미국 규제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USDC에 대한 관심들이 TD가 아니라 DT가 아니라 USDC에 대한 관심들이 그래서 더 많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같이 만들었던. 그래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규제가 오히려 또 지금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 듭니다. 걱정 많이 돼요, 솔직히. 스테이블 코인은요, 이거 완전히 자리를 잡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도 빨리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뭐 규제라든지 아니면 법안이라든지 묘수가 좀 필요해요, 지금. 확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손 놓고 있어갖고 이거 주도권 다 뺏기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요즘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게 장사하신 분들이 진짜 원화 거래 요즘에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다.
외국인들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도 스테이블코인으로 받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요거는 좀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걸 저기 이제 높으신 분들까지 슬슬 알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못 참겠죠. 못 맞겠죠. 맞아요. 더 이상. 뭐 지금까지는 사실 코인이라는 걸 여전히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아마 규제 장벽이 여전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면 결국 비트코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 규제도 많이 확파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네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과연 그 높으신 분들이 비트코인이 없을까? 아 있죠. 저는 당연히 요즘 들어보고요. 많죠. 뭐 가끔 이제 국회에서 트레이닝하다가 걸리시잖아요. 요즘.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 코인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빨리 법안들이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는 네. 그 높으신 분들이 점점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뭐 그 지니어스 액트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거 이번 주에 굉장히 흥미롭게 봤거든요. JP 모건 얘기. 그러니까요. 예. 이게- 여기는 진짜 보수적인 금융업체 중에서 대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JP 모건이 사실상 이번에 그 비트코인 관련 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러니까 JP 모건의 이제 자산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JP 모건은 진짜 금융업에서 보수적인 기관이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였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 어떤 분들이 많냐 그러면 대형 고객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그렇겠네요. 그럼 이제 대형 기관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자산가들이 JP 모건을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호재로 작용해서 비트코인에 더 이제 점핑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런 점들이 이제 눈에 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저는 이제는 다이먼 CEO가 굉장히 재밌어요. 예전에 그 다이먼 CEO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은 사기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어제인가요? 그저께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는 흡연을 권장하지 않지만 그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권리는 존중한다. 이 말이 굉장히 와닿는 거죠. 되게 좋은 은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자기는 사기라고 얘기했지만은 네네. 그거를 투자하신 분들의 권리는 이제 존중한다. 그렇게 우리가는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저는 그 마인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솔직히 말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물 ETF 승인하자마자 저는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아 이거는 진짜 이제 제도권에 되는 들어온 거다. 거다.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비트코인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권에 지금 안착이 되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는 당연히 이제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저는 눈에 띄는 게 JP 모건도 인정한 자산 이렇게 이제는 인식이 그게 돼버리면은 진짜 크죠. 예, 더더욱 이제는 자금이 진 비트코인 쪽으로 네. 제가 말하는 거는 암호화폐 전체 시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비트코인 하나, 아, 예, 그쵸, 비트코인만 이제 네.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사람의 그 무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네. 사람이 미국 안에서는 진짜 신뢰받는 금융업계 어르신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뭔가 좀 은유를 얘기하면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거 좀 다르네 느낌이 그렇게 느껴져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뭐 채권이 어떻니, 네. 뭐 재정 적자가 어떻니, 뭐 달러 가치가 또 100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 이런 것도 반사이익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트럼프의 의도적인 전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할 그러네. 정도로 그럴 수도 있겠네.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얘기했지만 일단 약달러를 계속 요구하죠.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수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약달러를 이제 계속적으로 요구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더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아시겠지만 이제는 뭐 미국 신용도에 대해서 이제 무디스가 강등을 했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채권 가격 떨어지고 채권 금리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달러로서의 어떤 지위가 약해지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 저는 최근에 또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솔직히 비트코인을 위험 자산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아직까지는 그게 예, 맞죠. 예. 이거는 통화는 아니다. 예. 예, 이거는 통화는 아니고 그냥 위험 자산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근데 시장이 지금 점점 안전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솔직히 그걸 인정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비트코인이 안전 자산이 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 이제는 다이먼 CEO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흡연자들의 권리는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그러네요. 것처럼 예. 시장이 움직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쵸. 그렇게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뭐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안전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 변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라는 거고 이게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흔들릴수록 지금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현상은 지금 눈에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게 진짜 큰 것 같아요. 평론가님도 저는 여전히 위험자산으로 봅니다. 하지만 안전자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느껴집니다. 알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는 맞아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앞서 얘기하셨던 그 내용 중에 비트코인에 한해서만이라는 단서를 좀 다셨잖아요. 네. 그럼 알트코인 쪽은 조금 불안하다고 여전히 보시나 봐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후행 자산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시장 보시면 딱 아실 겁니다. 비트코인만 올라요. 맞아요. 예, 최근에 그러니까 5월 초순에 잠깐 알트코인이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의 확실한 유동성은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만큼 오르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아마 눈에 띄실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후행 자산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비트코인만 오를 거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유동성이 많아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의 참여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그러면 과거와 사례를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에서 순환매 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비트코인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또 많은 수익을 바라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변동성은 있겠지만 알트코인에 대한 수혜도 분명히 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의 딱 오늘로서 놓고 본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만 유동성이 지금 몰리고 있다는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이미 뭐 투자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신적으로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사실 버텨낼 수 어렵죠. 없는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과 전혀 또 다른 시장이다 보니까 잘 체크하시고 투자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호재성 재료들이 대부분 비트코인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가상화폐 시장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은 별로 없거든요.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고 있는 것도 비트코인 이어서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에는 스테이블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안정적인 그 안에서 안정적인 자산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최근에는 분위기가 좀 악화돼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